AI에게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베스트 5. 첫 번째, 퓨샷과 제로샷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들은 특히 기계 학습 모델을 훈련할 때 특정 작업에 대해 제한된 데이터나 전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제로샷은 모델이 특정 작업에 대한 명시적인 예시나 훈련 데이터 없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모델이 특정 객체의 이미지를 본 적이 없지만 객체에 대한 설명만으로 이미지를 인식하거나 분류하는 경우입니다. 퓨샷은 모델이 아주 적은 수의 예시 훈련 데이터를 통해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유용하며 모델이 새로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이 용어들은 주로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되는 언어 모델이 얼마나 적은 정보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GPT와 같은 고급 언어 모델들은 제로샷 또는 퓨샷 학습을 통해 복잡한 질문에 답하거나 새로운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론시키기는 인공지능,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구현되는 고급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기법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모델에게 단계별 추론 과정을 따라가도록 유도합니다. 모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사고의 연쇄로 구성하여 각 단계에서의 생각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도록 요청합니다. 추론시키기 예시: 복잡한 수학 문제가 주어졌을 때 모델에게 각 계산 단계를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523 더하기 679를 계산한다면 먼저 500 더하기 600은 1100, 다음으로 20 더하기 70은 90, 마지막으로 3 더하기 9는 12. 총합은 1100 더하기 90 더하기 12는 1202입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또한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어떤 법률 문제에 대해 모델이 법적 근거와 가능한 판결을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추론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A가 B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혔다면 A는 고의로 B에게 해를 가했으므로 이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이 문제를 분석합니다. 이 기법은 모델이 더 정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최종 답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모델의 추론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학습 도구, 문제 해결, 분석적 작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제로샷 학습과 추론시키기를 결합하는 접근법은 매우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결합은 모델이 특정한 훈련 데이터 없이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델이 보다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접근법은 모델이 처음 접하는 문제 유형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 단계를 거치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모델이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그 범위를 파악합니다. 2. 모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리적 단계를 구성합니다. 3. 각 논리적 단계를 따라가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4. 최종 결과를 제시하고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모델에게 회사에서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로샷 설정에서 모델은 윤리 교육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회적 규범과 기본적인 윤리 원칙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추론하며 답변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델의 범용성을 향상시키며 모델이 새로운 문제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도록 돕습니다. 제로샷 학습과 추론시키기를 결합함으로써 모델은 데이터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어도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그 과정을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 역할 나누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접근법은 특히 복잡한 상황이나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다양한 관점이나 대응 방식을 모델링하는 데 유용합니다. 모델에게 특정 인물이나 역할을 맡게 하여 그 역할의 관점에서 반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예시를 들어보죠. 1. 모델에게 고객 서비스 담당자의 역할을 맡게 하여 다양한 고객의 질문에 대해 적절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실제 상황에서의 대화 기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2. 모델에게 특정 역사적 인물이 되어 그 시대의 어떤 상황에 대해 반응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를 보다 몰입감 있고 상호작용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모델을 회사의 CEO로 설정하고 특정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역할 나누기는 모델이 특정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언어 사용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데 이는 모델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교육,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 대화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인공지능은 특정한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서 보다 심층적이고 현실적인 반응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듯이라는 개념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자주 사용되는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입니다. 이 접근법은 인공지능 모델에게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질문하거나 대화를 진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과 인간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듯 기술은 모델에게 보다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대화 방식을 유도하고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직관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질문 표현. 모델에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요청하듯 할 때 사용할 법한 언어와 문장 구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의 응답이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2. 맥락 인식 질문. 질문의 맥락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날씨 어때? 라는 질문에 대해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날씨를 알려주는 것처럼 맥락을 고려합니다. 3. 대화의 흐름 유지. 인간과의 대화처럼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을 유지하며 연속적인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화 중 정보를 기억하고 참조하여 대화가 일관되고 상호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인공지능 모델은 사용자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유용하며 개인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서비스, 개인 비서 애플리케이션, 의료 상담, 교육 및 트레이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듯 하는 방식은 모델이 인간의 사회적 및 감정적 맥락을 더 잘 파악하고 반응하도록 도와주며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